1번부터 보시면 6p2 더하기 7c5의 값은 이라고 물었거든요. 6p2라는 값은 6부터 시작해서 두 개의 곱수니까 6 곱하기 5가 되고요. 7c5라는 값은 우리는 7c2하고 똑같죠. 조합은 뒤에 있는 두 수의 합이 앞의 숫자와 같으면 똑같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더하기 7c라는 것은 7부터 두 개를 곱해주고 나누기 뒤에 있는 팩토리얼 이 팩으로 나눠주는 게 어딨죠? 그럼 6을 30 더하기 7 곱하기 6분의 2 곱하기 1이니까 약분해주면 30 더하기 21이네요. 51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2번도 보면 다음 중 1대1 대응인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하나의 x가 서로 다른 y의 값에 대응하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것을 말하죠. 그래서 그래프상으로 보면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나 감소하는 그래프 이런 식으로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함수로 봤을 땐 1차 함수의 개념이죠. 그래서 1차 함수는 5번밖에 없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서로 다른 5개의 빵 중에서 서로 다른 2개의 빵을 고르는 경우는 이라고 했어요. 서로 다른 5개의 빵 중에서 2개의 빵만 고르기 때문에 고르는 경우는 OC이죠. 순열이죠. 순서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순열이 아니라 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5개 중에 2개를 골라주면 된다. 그래서 5 곱하기 4분의 1 뒤에 있는 것의 팩토리얼이니까 2 곱하기 1이라서 약분해주면 2고요. 10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4번도 보시면 무리식 요것을 간단히 하면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분모가 서로 다른 애들은 뭐 해주시면 돼요? 통분해 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통분해 주고요. 통분해 주면 분자에 여기 얘는 얘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1 마이너스 루트에 x 플러스 1을 곱해주고 더하기 가운데 더하기라서 여기도 더하기를 썼어요. 그 다음에 얘한테는 지금 가운데 더하기가 없으니까 1 더하기 루트에 x 플러스 1 위아래 곱한 거라고 생각해 주자고요. 그럼 합차는 제곱차 꼭 괄호 신경 쓰자고요. 부호가 뒤에도 바뀐다는 거 꼭 신경 써야 하거든요. 뒤에 약분해 주시고 1 더하기 1이니까 2죠. 그럼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분의 2가 되고요. 얘네가 지워져서 마이너스 x분의 2 이렇게 되죠. 정답은 1번입니다. 5번도 보시면 오렌지에 있는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자음이 서로 이웃하는 경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음이 어딨냐? 자음은 R, N, G 얘가 자음이고요. 나머지 O, A, E가 모음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서로 이웃한다고 했으니까 묶어서 한 묶음으로 한 개로 이걸 한 개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네 개를 배열하는 건 4팩인데 요 모음끼리 이 자음끼리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것도 신경 써줘야 되기 때문에 3팩을 따로 곱해줍니다. 그럼 4, 3, 2, 1 곱하기 3, 2, 1이 되고요. 6, 4, 24 곱하기 3이 6이니까 6, 4, 24, 144. 정답은 4번입니다. 6번도 보시면 정의역 마이너스 1과 1인 함수 f랑 g에 대해서 fx는 이렇게 x제곱일 때 f랑 g가 성립하는 gx를 모두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주시면 1이고 f에 1을 집어넣으면 1이기 때문에 이렇게가 같아야 돼요. 함수값이 이렇게 같은 것을 찾아보자고요. 그럼 g에다가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이죠. g에다 1 집어넣어도 지금 1이네요. 그러면 이거는 같으니까 성립이 되죠. g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g에다 1 넣으면 이것은 1이에요. 얘는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안 되고요. 얘도 g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요. g에다 1 넣으면 1이네요. 얘도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틀렸죠. 정답은 1번. 기억밖에 없네요. 1번입니다. 그 다음 7번으로 가시면 집합 x 1, 2, 3에 대하여 x에서 크게 할게요. x에서 x로의 두 함수 f와 g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f1 더하기 g3의 값은 이라고 불렀어요. fx는 상수 함수이고 gx는 항등 함수를 했어요. gx는 항등 함수이기 때문에 g의 3값은 그냥 바로 누구예요? 3이죠. 이렇게 집어넣은 게 그대로 나오는 게 항등 함수고요. 상수 함수라는 것은 함수값이 모두가 다 똑같은 걸 상수 함수라고 하죠. 그래서 f의 3이 2라면 f의 1도 2고 f의 2도 2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2가 되네요. 그 둘이 더하라고 그랬으니 둘이 더해주면 5가 되죠. 정답은 4번입니다. 1번도 보시면 fx는 x 플러스 a, gx는 bx-c에 대하여 f 합성 gx는 3x 플러스 4이고 f1은 3이 성립한다. 이때 상수 ABC에 대하여 ABC의 값은 이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것도 F1은 3이라고 그랬으니까 F1부터 넣을게요. F1을 넣어주시면 1 플러스 A는 3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A의 값은 2라는 게 나오고요. 우리는 그러면 FX는 X 플러스 2라고 찾았고
지금 gx가 bx-c인데 f에다가 gx를 합성하라고 했으니 합성해주면 bx-c 플러스 2가 되고요. 이것이 3x 플러스 4와 같대요. 그렇기 때문에 b는 3이라는 걸 나올 수 있고요. 마이너스 c 플러스 2가 4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c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a, b, c의 값은 a가 2였고 b가 3이었고 c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다 같이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10이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9번도 보시면 두 함수 fx는 x 플러스 4, gx는 3x 마이너스 2에 대하여 f 다 g 다 f의 전체 인버스의 7의 값은 이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인버스를 분배해서 풀어주시면 순서도 바뀌죠. 그래서 f의 인버스, g의 인버스 이렇게 바뀌어요. 요것의 7의 값은이 되고요. f와 f 인버스를 합성해주면 상등함수가 되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없애주시면 결국 이것만 구하라는 얘기죠. g의 역함수의 7값을 구하라는 거라서 g의 x가 3x-인데 이것의 y값이 7인 걸 찾아주시면 돼요. 역함수를 구해도 되지만 이렇게 그냥 y값이 7인 것만 찾아줘도 되니까 이렇게 푸는 게 훨씬 시간적으로 빠르다. 그러니까 g에 3 넣으면 7이니 g에 인버스에 7 넣으면 3이다. 이런 뜻이니까 요 값이 3이겠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10번도 보시면 10번 함수 y는 x-3 x-1분의 3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정근선은 그쵸, 분모가 0 되는 점이 x는 1, y의 정근선은 y는 0이죠. 맞는 말이네요. 기억은 맞는 말이고요. 니은도 그림을 그려보시면 x축, y축에 정근선이 x는 1이고 y는 0이었으니까 y는 0 이렇게 정근선이 그려지고 지금 3이기 때문에 그림이 여기와 여기에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그쵸? 정근선을 기점으로 1하고 하나, 둘, 셋, 4개로 나누어졌을 때 첫 번째와 세 번째의 그림이 그려지겠네요. 그럼 그림이 1하고 2하고 4사분면에 있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 되네요. 그 니은은 틀린 말이고요. 정의역은 1이 아닌 실수 전체집합이다. 그쵸? 점근선이 x는 1이니까 요거 값이 없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 모든 실수가 되기 때문에 맞는 말이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11번도 보시면 x가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다일 때 이것의 최소값은 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일단은 분배를 해주시면 x 곱하기 x분의 1은 1이고요. 둘이 계산해주면 y분의 2x 더하기 x분의 2y 더하기 곱해주시면 4죠. 그러면 y분의 2x 더하기 x분의 2y 플러스 5가 되고요. 둘 다 양수기 때문에 산술기가 가능하죠. 크거나 같다 2 루트에 둘이 곱할 거가 들어가시면 이렇게 x분의 2y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똑같이 더하기 5는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되니까 루트 4죠. 루트 4 이게 루트 4가 되고 2 루트 4니까 루트 4는 2니까 얘가 4가 되죠. 둘이 더해주니까 9죠. 그래서 이 값은 9보다 크고 나왔기 때문에 최소값은 9죠. 정답. 12번도 보시면 점 a 마이너스 1,2와 함수 y는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3의 그래프 위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점 a를 중심으로 하고 점 p를 지나는 원의 넓이의 최소값은 이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럼 우리는 일단은 분수함수를 그려보시면 얘네는 x축 y축에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1이고 그쵸? x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점근선을 갖고 여기 분모가 0 되는 점이 x의 점근선이죠. y의 점근선은 x 앞에 있는 개수의 비교니까 얘가 1이 숨어져 있는 거죠. 1분의 2니까 y는 2라는 점근선이 가죠. 그리고 좌표를 하나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0,0을 집어넣어주면 0,3을 지난다는 걸 알아요. 그럼 0,3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유리함수가 그려진다는 걸 알고 있고요. 우리는 점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이라는 건 결국 마이너스 1,0은 여기 마이너스 1,2네요. 요게 a네요. 요 a라는 점이 점근선의 교점이네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이걸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제일 접하는 원의 최소값이니까 원의 최소값이니까 점 P를 지나는 점 P가 어디일 때 이렇게 제일 그쵸? 이렇게 끄트머리에 만날 때 우리는 넓이가 제일 작겠죠. 그쵸? 이렇게 점점 커질수록 점점 뒤에 있을수록 P가 더 P가 이렇게 바깥에 벌어질수록 점점 넓이는 커지니 이렇게 가장 짧을 때는 이렇게를 말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만나는 요 교점을 찾아주려고 하면 결국에 이 A라는 점이 이 X의 점근선과 Y의 점근선의 교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분수함수는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완전한 점대칭인 도형이죠. 그러면 또 어떠한 직선에 대해 대칭이에요 라고 하면 우리는 그 직선이 바로 누구일 거예요? 기울기가 1이거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면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데 우리는 여기서 필요한 게 기울기가 1인 애기이기 때문에 요죠. 그래서 기울기가 1인 얘랑 만나는
기울기가 1인 직선과 지금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2가 되니까 플러스 3이죠.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 2가 되는 거 맞죠? 그럼 요 직선하고 누가? 요 분수함수가 이렇게 분수함수가 요 둘이 만나는 요 교점일 때, 요 교점에서가 P일 때 우리는 그 A까지 거리가 반지름으로 봤을 때 이 길이가 제일 짧은 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쵸? 대칭인 걸 이용해주면 그렇게 대칭일 때가 가장 요 분수함수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를 찾아주시면 이 넓이가 원 넓이가 제일 작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x 플러스 3과 누가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3하고 만나는 교점을 찾을 거니까 옆에다 갖다 곱해주시면 x 플러스 3, x 플러스 1은 2x 플러스 3이 되고요. x제곱에 플러스 4x 플러스 3이 x 플러스 3이 되고요. 여기 3이 똑같이 없어지네요. 그럼 x제곱 플러스 2x는 0이 되고요. x로 묶어주면 x 플러스 2는 0이죠. 그래서 x는 뭐 또는 뭐예요? 0 또는 마이너스 2일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점이 마이너스 1일 거고 요 점은 0이겠네요. 둘 중에 아무거나 지내도 상관없어요. 값은 똑같을 거예요. 어차피 원이니까 요 길이나 요 길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럼 0인 게 편하니까 0을 집어넣어 주시면 p좌표는 0,3이라고 둘 거예요. 그럼 우린 여기를 반지름이라고 썼으니까 A라는 점이 마이너스 1,2였고 P라는 점을 0,3이라고 봤으니 우리는 반지름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빼서 제곱 더하기 빼서 제곱이니까 루트 2네요.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니까 그걸 원의 넓이는 R 제곱 파이니까 2파이가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3번도 보시면 5개의 문자 A, B, C, D, E를 A, B, C, D, E부터 E, D, C, A CBA까지 사전식 배열할 때 89번째 오는 문자는 이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사전식 배열은 맨 처음에 A부터 시작할 거니까 A부터 둘게요. 그럼 A부터 뒤에 4개를 맨 앞자리를 A라고 지정하고 뒤에 4자리가 순서를 바뀌는 경우를 보니까 4팩이죠. 그래서 24가지일 거고요. 그 다음에 B인 경우도 보시면 하나, 둘, 셋, 4개니까 4팩이죠. 얘도 24가지죠. 3을 C일 때도 보시면 결국 하나, 둘, 셋, 4개니까 얘도 4팩이죠. 그러면 24. 그쵸? 여기까지 더해주시면 그 다음 12에 72. 72개의 개수를 다 센 거예요. 그럼 이번엔 D인 것부터가 이제 89번째가 올 수 있으니까 D부터 이제 또 디테일하게 또 나갈게요. 그럼 처음이 D고 그 다음이 나올 수 있는 게 또 A잖아요. 그럼 뒤에는 3가지니까 3팩이라서 6가지죠. 그 다음에 D이고 그 다음에 또 누구일 수 있어요? B일 수 있으니까 또 뒤에가 3팩이죠. 또 6가지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면 78, 이렇게 해주면 여기가 84가 되죠. 84까지 셌어요. 84까지 셌고 우리는 D 그러면 C고 그 다음에 A가 되겠죠. D, C, A고 2개니까 2팩이네요. 그럼 2가지니까 여기까지가 86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 D, C 그 다음 올 수 있는 게 B고 또 2팩이니까 2가지라서 여기가 88이죠. 그럼 그 다음 숫자라는 거죠. D, C 그 다음 문자니까 D, C, B, E 그쵸? 그 다음에 A, B 이렇게 오겠죠. 그럼 이게 89번째이기 때문에 D, C, E, A, B가 나올 거고요. 그것은 2번에 있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은 A, B가 실수일 때 부등식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가 크거나 같습니다. 절대값 A 플러스 B가 성립함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절대값 A 플러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이므로 주어진 이렇게 쭈루룩 네모칸을 세우는 거 문제죠. 그럼 네모칸을 보시면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모칸을 채우는 문제는 역시 네모칸이 뭐가 들어가는지만 잘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파트는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결국에 얘에서 얘를 뺀 거죠. 그쵸? 그래서 가에 들어갈 것은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의 제곱에서 절대값 A 플러스 B의 제곱을 뺐다는 얘기예요. 그걸 전개한 모습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는 순서가 바뀌어서 뺐기 때문에 틀렸죠. 그 다음에 나는 그래서 전개해 주시면 얘는 A제곱 플러스 B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잖아요. 근데 요거를 뺐으니 우린 요거 A 절대값은 똑같이 없어져요. 절대값은 제곱이 떼어지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계산 안 되는 애가 2에 A,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네를 2로 묶어주면 절대값 AB 마이너스 AB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가 맞는 말이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다는 뭐가 틀렸냐 보면 얘가 나는 0보다 크거나 같다인 걸 보고 싶으니 결국에 무슨 뜻이에요? 절대값 AB가 누구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아요? AB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절대값이 붙였으니까 얘네는 무조건 양수의 값이니까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 절대값 AB가 누구보다?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네도 이걸 절대값 제곱을 떼어준 거죠. 제곱을 떼어주니까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가 크거나 같다 절대값 A 플러스 B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부등호반이 틀렸으니까 틀렸고요.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등호는 어떨 때 A,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을 해야 되죠. 둘이 같으려면.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말이죠. 자, 15번도 보시면 1부터 8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하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각 자리 숫자의 곱이 40의 배수가 되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숫자가 8개가 있는 거예요. 40의 배수가 되고 싶대요. 3개의 곱씩. 그러면 우리는 8호 40이니까 8하고 5가 있으면 여기 나머지 하나의 숫자가 뭐가 오든지 간에 다 4의 10의 배수가 돼요. 그래서 우리 그걸 먼저 쓰면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6도 되고 7도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요게 다 돼요. 그러면 우리는 요 숫자로 배열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지금 3팩인데 이런 게 몇 개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있다는 거죠. 6개가 있기 때문에 6 곱하기 6이라서 36개가 나오죠. 그쵸? 그럼 이제 8, 5가 없는 애 중에 찾아주시면 되는데 5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40의 배수니까. 그리고 40의 배수니까 8 곱하기 5니까 결국에 2의 세제곱 곱하기 5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2가 3개 들어가야 되니까 2와 4가 들어가면 되고요. 5가 들어가면서 2의 세제곱이니까 4와 6이 들어가면 돼요.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죠. 2가 3개 이상이 꼭 있으려면. 그럼 요것도 역시 3팩이고 요것도 역시 3팩이니까 6가지를 이렇게 다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36과 6과 6을 더해주면 12를 더해주시니까 48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16번도 보시면 함수 fx는 2분의 1 x 플러스 2와 2분의 3 x 플러스 2로 나눠진대요.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역함수 gx라고 할 때 이것의 역함수를 gx라고 한대요. fx와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도형의 넓이는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래프를 일단은 그려서 보시면 우린 역함수 그래프랑 보는 문제에서의 가장 중요한 점은 y는 x를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생겼으니 2를 집어넣고요. 우리는 y는 x랑 만나는 점을 먼저 찾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y는 x랑 만나는 점을 찾아주면 한쪽으로 넘겨주시면 2는 2분의 1 x가 되고요. 따라서 x는 양쪽에 2를 곱해주니까 4가 되죠. 그래서 결국 4, 조금 더 위에다 그리면 4, 이렇게 그려서 4를 지날 거예요. 4, 4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게 지금 y는 2분의 1 x 플러스 2 이렇게 생긴 거. 그 다음에 또 2분의 3x 플러스 2도 보면요. 얘도 역시 y는 x랑 만나는 교점을 찾을 거예요. 그럼 얘도 이렇게 넘겨주고 이렇게 넘겨주면 2분의 1 x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럼 얘도 결국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요거를 지나는 점이니까 이렇게 직선이 그려지죠. 얘가 y는 2분의 3x 플러스 2 이렇게 그려지네요.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린 요것이 바로 뭐가 돼요? f라는 그래프가 그려진 거예요. 그럼 역함수는 y는 x의 대칭이니 여기가 2면서 이렇게 0,1을 지났으니까 2,0을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면 이게 바로 그렇죠. 이렇게 지워주고 이렇게 연결을 되게 이렇게 그려주면 이게 바로 누구다? gx의 그래프라는 거야. 그래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은 결국에 여기를 다 구하라는 건데 우리는 y는 x에 대해 대칭이기 때문에 결국 요 넓이와 요 넓이 반반의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요 넓이 요 삼각형의 넓이만 구해서 몇 배 해주시면 돼요? 2배 해주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함수 원래 함수만 잘 봐주시면 y는 x와 관계만 잘 봐주시면 된다. 여기 0,0이니까 반지 여기만큼의 길이가 2죠? 그 다음에 높이는 여기 수직으로 내리는 거니까 높이가 4죠. 그래서 요 넓이는 요 넓이는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고요. 또 요쪽 삼각형 빨간색으로 색칠할게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 삼각형의 넓이도 역시 밑변을 2라고 보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높이도 역시 얘도 이렇게 내린 거니까 요 x좌표죠? 4죠. 그럼 얘네도 4네요. 그럼 얘네 둘을 더해주면 8이죠. 근데 우리는 요거가 바로 요 위에 있는 fx와 y는 x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나는 역함수하고 넓이니까 8이 몇 개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2개. 그래서 16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17번도 보시면 y는 루트 a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면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겹쳐진다고 한다.
자연수 n에 대하여 직선 x는 n이 y는 fx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an, x축과 만나는 점을 bn이라고 할 때 삼각형 OA7, B7의 넓이는 2분의 49이다. 삼각형 OA1, A1, B1의 넓이는 이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내가 fx를 먼저 찾아주시면 fx는 루트에 a의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2가 부호 바꿔주고 y축으로 평이도한 거는 그대로 쓰는 거였죠. 이렇게 시작될 거고 얘를 그림을 그려주시면 마이너스 1,3에서 시작하는 그쵸? 마이너스 1,3에서 시작하면서 a가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오른쪽 위를 향해 가는 이렇게 생긴 무리함수예요. 얘가 fx인데 우리는 x가 누구일 때? x가 7일 때요. 그쵸? x가 7일 때 그때 만나는 요 점을 a7 요 y, x축과 만나는 점이 b7이래요. 그래서 원점이 0이기 때문에 요 넓이가 얼마래요? 요만큼이 7이잖아요. 7인데 2분의 49래요. 그러면 여기 높이죠. 여기 높이가 얼마냐? 얘가 7이겠죠. 7 곱하기 7 곱하기 2분의 1 해야 2분의 49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리고 이 높이가 7이기 때문에 결국 이 y좌표가, 이 점의 y좌표가 7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뜻이에요? 이 좌표 x가 7일 때 y좌표도 7이더라.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럼 우린 요거를 fx 대입하면 되겠죠? fx 위에 있는 점이니까 f에다 7을 집어넣어 주시면 루트에 8a 플러스 3이 지금 7이 주어진 거고요. 8a라는 값이 4네요. 그러면 제곱해주면 8a는 4, 4, 16이고요. a는 2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y는 a. 그래서 결국 fx는 뭐라는 것까지 나온 거야? 2x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까지 나온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얘가 마이너스 1,3에서 시작하는 이렇게 생긴 원인데 이번엔 이렇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OA1, B1이니 x가 누구일 때예요? 1일 때죠. 1일 때이기 때문에 A1의 좌표는 x가 1인 거죠. 1을 집어넣어 주시면 루트 4잖아요. 루트 4는 2죠. 2 더하기 3이니까 5가 되더라. 그 다음에 여기가 B1. 그쵸? B1은 1,0이죠. 그랬을 때 원점이 5가 여기 있거든요. 요 넓이를 구하라는 거니까 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1이고 높이가 5죠. 그래서 2분의 5가 되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논술형도 가보시면 논술형 1번 함수 fx는 ax-1의 역함수 f 인버스에 대하여 f와 f 인버스가 서로 같을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고 과정을 서술하시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나는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원래 함수는 y는 ax-1이었어요. 그럼 이것의 역함수는 y는 x의 대칭이니까 y 자리 대신에 x 자리 대신에 y를 집어넣어주면 이게 역함수죠. 그쵸? 이게 역함수고요. 우린 이거를 정리해주면 ay는 x 플러스 1이고요. y는 a분의 1 x 플러스 a분의 1이 된다. 요것이 바로 f의 인버스인데 따라서 f와 f 인버스가 같다라는 건 ax-1이 a분의 1 x 플러스 a분의 1과 같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a가 a분의 1과 같다라는 거고 x 앞에 있는 개수가 같아야 되고 마이너스 1이 a분의 1이라는 상수항이 서로 같아야 되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a 값은 마이너스 1이겠네요. 정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논술형 2번도 보시면 함수 fx는 x 플러스 c분의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점 0, 마이너스 3분의 4를 지난다고 했고요. 점근선은 마이너스 3, y는 2라고 그랬어요. 상수 a, b의 값을 모두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셨어요. 일단은 점근선을 보고 우리는 바로 식을 쓸 수 있다. fx는 점근선은 어떻게 된다? 점근선은 x좌표는 분모가 0 되는 점이니까 3 여기다 마이너스 3 넣으면 0이 되기 때문에 c가 3이겠네요. 그쵸? 그래서 x 플러스 3분의 y의 점근선의 좌표는 x 앞에 있는 개수 비교이기 때문에 2x 플러스 b 여기까지 쓸 수 있고요. 우리는 얘가 지금 0, 마이너스 3분의 4를 지난다고 했으니 f에다 0을 집어넣어 주시면 3분의 b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죠. 따라서 b라는 값은 마이너스 4가 되더라. 그래서 따라서 a라는 값은 뭐가 됐다고요? a는 2가 되고요. b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c는 3이 되더라 라고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고 2번 위에 1에서 구한 상수 ABC에 대하여 함수 이것의 그래프와 직선 y는 mx-2가 만나지 않도록 하는 자연수 m의 최소값을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라고 했으니 이제 자리에다 집어넣어 주시면 2x-4 플러스 3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그려보시면 2, 누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1, 2, 2, 1, 2, 3 여기서 시작하는 직선이고요. 지금 보시면 어떻게 가고 있어요? 방향은 오른쪽인데 아래를 향해 가는 거죠. 그쵸?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다. 이런 식으로 그려질 때 y는 mx-2라는 것은 m의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0, 얼마를 지나요? 0, 마이너스 2. 그쵸? m의 값에 관계없이 꼭 지나는 점 하나를 보면 0, 마이너스 2를 지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이렇게 직선인데 걔가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으니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면 만나는 경우가 요 점을 만날 때 요게 마지노선이죠. 얘보다 기울기가 더 어떻는데요? 가파르면 되기 때문에 그 값보다 더 크면 되겠죠. 그래서 요 직선 누구예요? 지금 얘가 2,3을 지날 때잖아요. 그래서 2,3을 뭐 해주면 돼요? 대입을 해주시면 3은 2m-2가 되고요. 넘겨주시면 5는 2m이 되니까 m은 2분의 5가 되죠. 따라서 m이 누구보다 2분의 5보다 크다이면 우리는 그래프가 만나지 않음을 알 수 있고요. 그때 자연수 m이기 때문에 m의 최소값은 결국 누구보다 2분의 5보다 큰 자연수의 최소값은 3이죠. 정답은 3입니다. 자, 논술형 3번도 보시면 직선 x는 1, 2, 3, 4에서 집합 y는 1, 2, 3, 4, 5로의 함수 f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A와 B가 다르면 FA와 FB의 값도 서로 다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얘네는 1대1 함수란 뜻이죠. 1대1 함수란 얘기는 결국 간 거 다시 안 간다. 그렇죠? 똑같은 애로 y값이 똑같은 애로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요 얘기는 순열의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래서 공역 5개 중에서 얘랑 x랑 정의역이랑 연결할 4개를 순서 있게 뽑아만 주면 되더라. 그래서 5, 4, 3, 2가 되고요. 122 정답이죠. 자, f의 2 더하기 f의 3이 5인 함수 f의 개수를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f의 2 더하기 f의 3이 5인 경우로 생각해 주시면 뭐가 있어요? 둘의 합이 함수값이 5이면 되니까 1하고 4를 더해주면 함수값이 5죠. 그럼 결국 누구도 돼요? 4하고 1도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쵸? 2하고 3도 더하면 5니까 3하고 2도 되겠죠. 그래서 결국 요 2하고 3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요? 4가지가 나와요. 그럼 F2하고 F3은 결정된 거예요. 그러면 결정되지 않은 게 누구냐? F의 1, F의 4죠. 얘는 결정되지 않았는데 얘네는 F2가 간 거 가도 되고 F3이 간 거 가도 되죠. 왜냐면 어떠한 함수라고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F1이 될 수 있는 함수값은 결국 5가지가 되고 F4가 될 수 있는 함수값도 5가지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다 곱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4 곱하기 4, 5, 20에 20에다 5를 곱하니까 100이죠. 그 정답은 100입니다.